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단일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올해가 첫 번째 시상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키가 지난 50년 사이에 남성은 10.2cm 커져 173.9cm, 여성은 4.4cm 큰 161.3cm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몸무게도 남성은 54.3kg에서 69.6kg으로 또 여성은 51kg에서 56.7kg으로 늘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지난 1942년에 남성이 43살, 여성이 47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각각 79살과 85살로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한국판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상 이름이 조금 생소하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상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악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악평화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선악평화상이 올해 처음 마련된 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 제1회 시상되는 국제적인 평화상입니다. 네.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개선에 아주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상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선악평화상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의인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상도 해양을 테마로 지난 6월 9일 날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였고 오는 8월 28일에 제1회 시상식을 서울에서 갖게 됩니다. 네. 선악평화상, 이 선악이란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제적인 평화상들은 대개 설립자의 성이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저희 선악평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악평화상은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평화적 비전을 평생을 비전으로 평생을 살아온 문선명 총재하고 네. 부인 되시는 한학자 총재 두 분의 함자에서 한 글자씩. 문선명이라고 하는 선자, 맑을 선자죠. 네. 그리고 한학자라고 할 때 학학자. 네. 이렇게 두 분의 함자소에서 한 자씩 따가지고 만든 네. 제정된 것입니다. 올해 시작이라면 앞으로도 매년 열리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렇게 시상을 할. 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되는 시상식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아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선악평화상을 모르는 분이 많아서 더 정확하게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의무감이 절실합니다. 네. 아마 저희 마지막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선악평화상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다양한 계통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네. 우선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브루토스 칼리 박사. 예.
이집트 분이시죠? 네. 그 조계종 우리나라 그 조계종 큰 스님이신 성타 스님. 예. 또 일본 방위청 장관을 지낸 오노 요시노리가 장관 등 예. 그 국내외의 정치, 사회, 언론,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자 15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선악평화상 시상식 테마가 해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지금까지의 세계 평화라고 그러면은 평화하면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은 전쟁보다도 이제는 몇 배 더 아주 그 인류 사회에 그 불안을 갖다 주고 불행을 가져오는 엄청난 재앙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요. 예. 그 전쟁보다도 오히려 21세기 미래의 평화는 기후변화. 예. 특히 지난 2009년도에 그 일어났던 쓰나미 현상 같은 거. 그 무서운 재앙이죠. 예. 또 예리노 현상 같은 거.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환경에서 오는 그 재앙이 그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은 지구의 71%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 공급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평화상위원회에서는 21세기 인류의 평화를 위한 대안이자 곧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일종의 보물 창고 같은 해양을 시상 대화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예. 앞서 수상자 뭐 이미 발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키리바시 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 그리고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먼저 키리바시 공화국의 아노테 통 대통령 수상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우선 키리바시 공화국 그러면 모두들 낯선 나라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키리바시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도 선상의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조그마한.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지구 기온 그 온난화로 인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실수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 전 국토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작은 섬나라에서 아노테 통 대통령은 그 키리바시 공화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그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서 전 지구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 대통령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주려는 이 시대의 아주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동 수상자인 인도의 굽타 박사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이분 또한 그 아주 73세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캘카타 대학의 교수인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전 생애에 걸쳐서 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서 물고기의 양식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청색 혁명을 주도한 분입니다. 녹색 혁명이 농업 분야의 획기적 곡물 정산을 이룩한 혁명이었다면 청색 혁명은 양식업의 기술 혁신으로 획기적인 어류 생산량을 증가시킨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굽타 박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이 청색 혁명을 설계한 선구자입니다. 굽타 박사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남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의 빈곤층에게 이 물고기 양식 기술을 가르쳐서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자립의 기적을 일궈냈고 또 여자들의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르르이자 의인이라고. 예, 네. 그렇군요. 선악평화상 상금도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선악평화상은 수상자분들에게 시상식 당일에 메달과 증서와 함께 미화 100만 달러를 시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각각 100만 달러씩이요? 아니죠. 한 해에. 예. 그래서 50만 달러씩 나눠서 이번엔 두 분이 받게 되니까 나눠서 하게 되겠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악평화상 이 상만의 특색이 있을까요? 네, 있죠. 그 기존의 평화상들은 대개 현재와 또 과거의 평화에 기여한 그런 분들에게 그 수상을 해드렸습니다. 예. 시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 그 선악평화상은 주로 미래 평화에 주목합니다. 예. 그 미래 평화라는 말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 세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직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일찍이 역사의 신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 미래의 영광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선악평화상이 기후변화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런 평화관에 입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악평화상은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를 빚어나가는 의인들을 발굴해서 미래의 평화 문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상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선악평화상위원회 홍일식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예, 저는 원당 이편한세상 아파트 경비원 김재호입니다. 요즘 아파트 내 제초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더운 날씨에 실장님, 팀장님, 경비원 모든 분들이 힘들어서 화이팅하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재호 씨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재호 씨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호 씨가 신청한 노래 듣겠습니다.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3-in-1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역사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리치 발렌스의 라밤바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오늘은 수도권 일자리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의 변지성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직장 생활 내 실수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직장 생활 중에 신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신입사원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 시절에는 직장 내 모든 것들이 어렵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신입사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을 못하는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해당 설문에는 입사 1년차 미만 신입사원 242명과 또 2년차 455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입사 1년 차에 해당하는 신입사원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요. 그러자 상사 눈치가 보여서 정시 퇴근을 못할 때가 응답률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선배나 동기 등 직원들과의 갈등이 2위에 올랐고요. 또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회식과 또 주말 야유회 등 사내 행사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이 다른 부서에서 업무 요청이 들어올 때 어려웠다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2년차 이상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정도 사내 분위기를 파악한 2년차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선배와 동기 등 직원들과의 갈등이 가장 어렵다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역시 상사 눈치가 보여서 퇴근하지 못할 때 또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사내 행사나 다른 부서의 업무 요청 등의 수는 비슷했습니다. 네, 신입 시절에 업무 중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이 신입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실수인가요? 네,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생긴 인사실수가 38%로 가장 높았고요. 이외에도 업무 프로세스 관련 실수가 37%, 또 회사로 걸려온 전화 응대 관련 실수도 26% 등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지각, 근태 관련 잘못이 15% 정도였고요. 2년차 이상 직장인들의 답변도 역시 이와 비슷했는데요. 그 신입사원 시절 당시 가장 많이 한 실수 1위는 바로 인사실수, 또 전화 응대, 또 업무 프로세스 등 비슷한 응답이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인 지역 기업들의 채용 정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먼저 주식회사 YKBNC에서 영업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부분이 할인점 및 온라인 쇼핑몰 영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고요. 영업 전략 기획 및 시장 조사, 또 경쟁사 분석, 매출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업무 경력 6년 이하 경력자로 동종업계나 패션업계 경력자는 우대된다고 하고요. 서류 접수는 8월 10일까지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1994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고요. 유아용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FCI에서도 각 분야별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모집 부분이 R&D 부분, 경영지원 분야이고요. 지원 자격은 전자공학 계열 및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각 업무별 경력자여야 됩니다. 서류 접수는 8월 12일까지 회사 수정 양식 다운로드 후에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 사항은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763억, 사원수 140여 명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기업이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보흥클레온에서 제품 배송 및 AS를 담당할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무관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청년층은 채용 시에 우대된다고 합니다. 서류 접수는 8월 10일까지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현재 이 회사는 1982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100억, 사원수 47명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산업용 진공 청소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공원 문화장터 야시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5kg? 이거 1kg 얼마? 이게 1kg인데 이거 5만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200g 10,000원이에요. 10,000원. 800g 2만 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요새 우리가 이제는 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살아있는 유산균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꾸준하게 드셔보면요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서정 윤 주무관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강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특색 있는 심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한강 몽땅 프로그램들과 더불어서 같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도 싱싱하고 또 시골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갖고 나오시니까 더 물건이 좋아 보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구매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물건도 많고 뭐 살만한 것도 있고 복숭아도 너무 맛있고요. 나무로 깎아서 만든 공예품도 아주 훌륭하고 좋네요. 그런 거 샀습니다. 장터도 뭐 자주 열리면 더 좋고요. 지나가는 길 하도 더워서 장터가 있어서 들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뭐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한방 약재도 있고 순수하게 농어민들이 와서 많이 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 문화장터 야시장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한강문화장터 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야시장 못 가봐서 아쉽다는 분들 오는 14일과 15일 또 16일 사흘 동안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야시장이 개설이 되고요. 모두 30개의 장터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775번님. 친구가 20번의 고백 끝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친구야,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내가 잘 알잖아. 정말 대단하고 우리 일 열심히 해서 부자 되자.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블론디의 Call Me. 네, 취재처 기자들과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그저께 중국으로 출국한 박원순 서울시장. 중국 내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관광객 잡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제죠. 일요일부터 3박 5일 일정인데요. 중국의 이른바 빅3 도시인 광저우와 상하이,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은 메르스 공포의 발길을 뚝 끊은 이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요. 서울관광대책본부장을 자처하는 박 시장은 서울은 이제 메르스가 사라진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며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거리에 나서 일반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을 다시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중 첫날에 광주 번화가에서 걸그룹이죠. 미스 A의 페이와 지아 등과 함께한 플래시몹 행사에도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날 박 시장이 입은 빨간 바지가 눈길을 끌기로 했습니다. 이 바지는 원래 박 시장이 영국 브리스톨 시장에게서 선물 받은 것인데요. 중국인들이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일부러 챙겨 입은 것입니다. 네,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는 서울시하고 제주도가 함께 관광 마케팅에 나섰다고요? 네, 박원순 시장과 같은 시기에 맞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상하이를 찾은 건데요. 서울에 온 중국 관광객의 70%가 제주도도 방문한다는 점에서 양 시도가 함께 손을 잡은 겁니다. 박 시장과 원 지사는 먼저 양슝 상하이 시장을 만난 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를 찾아 공동으로 세일즈 콜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여권의 이른바 잠룡 가운데 한 명이죠. 때문에 두 잠재적인 경쟁자가 관광을 계기로 동맹을 맺었다는 점에서 어제의 만남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중국의 수도이자 서울의 자매도시인 베이징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이어갑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50년 사이에 서울 시민의 키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어요. 네, 지난 1965년으로 좀 되돌아볼까 합니다. 당시 서울 17살 남성의 평균 키는 163.7cm였습니다. 그런데 약 반세기가 지나 2013년이 되면 평균 키가 173.9cm로 10.2cm 커집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17살 여성의 평균 키는 같은 기간 156.9에서 161.3cm로 4.4cm 증가했습니다. 평균 몸무게 역시 남성은 54.3에서 69.6kg으로 15.3kg, 여성은 51에서 56.7kg으로 5.7kg 늘었습니다. 서울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도 크게 다른데요. 1947년의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과 융합병이었지만 2013년에는 각종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83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서울 시민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암과 자살, 당뇨병의 비중이 커진 반면에 뇌혈관 질환과 간 질환, 운수 사고 등은 비중이 줄었습니다. 네, 오늘이 대학 수능 시험 100일 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201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입 수능일은 11월 12일 목요일인데요. 고3이나 재수생 등 수험생들에게는 긴장되는 의미 있는 날이죠. 수능 D-100일입니다. 네, 수능 D-100일을 맞이해서 서울 보신각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합격 기원 타종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대입 수능 100일 전인 오늘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또 합격을 기원하는 보신각 타종 행사를 엽니다. 사전에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청한 수능 수험생과 가족 32명이 오늘 낮 12시에 보신각 중을 타종합니다. 또 이들이 합격하기를 원하는 대학과 수험생 이름을 적은 합격 기원 소원지는 수능 당일까지 이 보신각에 보관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수능시험 100일 전에 보신각에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함께하는 이 보신각종 타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입니다. 네, 김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인데요.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문자 또 고맙다는 인사 또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수도권 투데이에서 대신 전해드리고 푸짐한 선물까지 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주실 곳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짱 감독이 추천한 오늘의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음악 특집 두 번째 시간에는 로버트 플랜트, 지미 페이지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를 준비했습니다.
소금기 많은 끈적한 바닷바람이 부는 추억의 밤바다를 연상하게 만드는 곡입니다. 예, 장선문 감독의 시 오브 러브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